데이터 전문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꿈꾸는 커리어죠. 만약 여러분이 그 길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마 이 자격증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ADSP입니다. 오늘은 이 데이터 분야의 입문용 필수템, ADSP에 대한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길은 이렇습니다. ADSP, 이게 대체 뭐 하는 자격증인지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지, 또 실제 시험 본 사람들은 어땠는지 생생한 후기도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합격 비법과 이것만은 진짜 꼭 알아야 한다 하는 핵심 개념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한번 달려보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왜 다들 데이터 커리어의 시작으로 ADSP 하는 걸까요? 이 시험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특히 비전공자에게 왜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데이터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마 ADSP가 그 첫 번째 이정표가 되어줄 겁니다. ADSP 풀네임은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인데요. 말 그대로 나 데이터 분석의 기초는 압니다 라는 걸 국가가 공인해주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특히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분야로 커리어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거의 첫 관문처럼 여겨지고 있죠. 다행히 시험 기회는 꽤 자주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1년에 총 4번의 시험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획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시점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시험 도대체 뭘 공부해야 할까요? 시험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전략을 짤 수 있겠죠. 시험은 크게 3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이해, 데이터 분석 기획,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렇게 3가지입니다. 어때요?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을 계획하고 실제로 분석하는 딱 데이터 프로젝트의 전체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첫 번째 과목 데이터 이해는 말 그대로 기본기 파트입니다. 데이터가 뭔지, 빅데이터는 또 뭔지,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같은 데이터라는 언어의 알파벳을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네요. 두 번째 과목은 이제 전략을 짜는 단계입니다. 우리 회사 매출이 왜 떨어지지? 같은 막연한 비즈니스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로 설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법론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과목이 바로 기술적인 핵심 파트입니다. 기초 통계 지식부터 시작해서 R 프로그래밍, 그리고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인 회귀나 분류 같은 것들을 다루면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생각보다 할만하겠는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시험을 보고 온 한 응시자의 생생한 수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게 바로 44회 시험을 보고 나온 블로거 썰티캣님의 한마디였어요. 아니, 이분 모의고사에선 점수도 꽤 잘 나왔거든요? 근데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 문제 유형이 완전 달랐던 거예요. 기출문제집에서는 코빼기도 못 봤던 아주 지엽적이고 생소한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왔다는 거죠. 심지어 정답이 뭔지 애매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까지 있었다고 하니 정말 당황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 그냥 기출만 대충 풀어서는 안 되겠구나. 철저한 준비가 답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런 예상치 못한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수많은 합격자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필승 공부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3단계 전략입니다. 첫째, 두꺼운 책부터 펴지 마세요. 대신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능력자들이 무료로 공유해주는 핵심 요약본으로 빠르게 개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기출문제를 정말 마스터해야 합니다. 최소 6회분 이상을 반복해서 풀면서 문제 유형에 완전히 익숙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가 뭘 틀리는지 파악하기 위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시험 직전에 최고의 무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요. 많은 분들이 공식 교재는 굳이 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오류가 있거나 시험과 관련 없는 내용이 많다는 평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검증된 온라인 요약본이랑 기출문제를 한 번 더 보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R 프로그래밍 문제, 이거 너무 겁먹지 마세요. 비중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개념을 암기하기보다는
이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확 줄여줄 시험에 거의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핵심 개념 5가지만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몇 문제는 그냥 맞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DIK 피라미드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셔야 해요.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에서 출발해서 의미를 부여한 정보, 패턴을 찾아낸 지식,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지혜까지. 이 4단계의 흐름을 묻는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옵니다. 다음은 암묵지와 형식지. 쉽게 말해서 전문가 머릿속에만 있는 노하우나 직감은 암묵지, 그걸 누구나 볼 수 있게 매뉴얼이나 보고서로 만든 건 형식지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거나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 물어보곤 하죠. 자, 이건 정말 머신러닝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획이랑 분류. 이건 무조건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집 가격이 얼마일까처럼 연속된 숫자를 맞추는 건 획이고요. 이메일 스팸일까 아닐까처럼 둘 중 하나 혹은 여러 개 중 하나를 고르는 건 분류입니다. 아주 쉽죠? 근데 여기에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함정 카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로지스틱 회귀라는 녀석입니다. 이름에 회귀가 떡하니 붙어 있지만 얘는 분류 기법이라는 거. 이거 헷갈리면 그냥 한 문제 날리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분류 모델의 성적표, 바로 이 혼동 행렬입니다. 이름은 좀 헷갈리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모델이 예측한 것과 실제 정답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표로 정리한 거죠. 여기서 정밀도나 재현율 같은 주요 성능 지표를 계산하는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가라면 평생 마음에 새겨야 할 개념입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릴수록 익사 사고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아이스크림이 익사를 유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두 현상이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 시험이 아주 좋아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ADSP는 데이터 분야로 들어가는 아주 좋은 첫걸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코 만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남들 다 하는 대로 무작정 공부하기보다는 실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똑똑하게 준비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걸로 합격으로 가는 지도와 가장 효율적인 전략까지 여러분 손에 다 쥐어드렸습니다. 데이터 전문가로 가는 그 첫걸음을 뗄 준비 이제 되셨나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